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세계적인 대도시, 바로 서울을 완전히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정말 과감하고 야심찬 비전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계획의 한가운데 딱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새로운 이름입니다. 바로 세계 수도 서울. 이게 앞으로 서울이 맡게 될 글로벌한 역할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 뭐 좋은데요.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멋지게 바꾸자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계획의 출발점은요, 지금의 서울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대담한 해결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서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는지부터 들어봐야겠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스매치, 즉 부조화예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도시의 틀 자체는 우리가 아직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과거에 있는데 국가는 미래로 훌쩍 가버린 거죠. 이 간극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들어보면 지금 서울은 교육 환경으로도 별로고 그냥 살기에도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맨날 재개발한다 뭐한다 하는데 이건 계속 엎어지거나 멈춰서기 일쑤고 심지어 서울이랑 그 주변 지역들하고는 맨날 티격태격 갈등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처방전이 나옵니다. 바로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행정구역 개편이죠. 이게 뭐냐면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지금처럼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행정 경계를 그냥 허물어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는 거죠. 이제 와서 무슨 도냐. 시와 도를 다루는 시대는 끝났다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주장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딱 정해진 수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서울특별시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주장을 발판 삼아서 공식적으로 수도를 선포하려는 큰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경기도 같은 도를 없애고, 둘째,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메가시티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를 세계 수도 서울이라고 공식적으로 땅땅땅 지정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긋지긋한 행정 갈등도 끝내고 하나의 강력한 수도권이 탄생한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구역이라는 큰 틀을 새로 짰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그 안의 공간을 완전히 재배치하는 겁니다. 도시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죠. 이 계획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핵심부, 즉 지금의 서울 지역에 대한 구상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냐? 오직 비즈니스와 사무 공간으로만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 바로 이 안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주택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울의 심장부는 이제 사는 곳이 아니라 순수하게 일하는 곳이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자느냐? 바로 이 중간 고리, 즉 두 번째 링에서 삽니다. 이 구역은 그야말로 도시의 배드타운, 침실 역할을 하는 거죠. 안쪽의 비즈니스 구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깥쪽 구역의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전용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바깥쪽 고리. 여기는 바로 교육과 각종 인프라를 위한 공간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교육 기능을 싹 빼내서 쾌적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교육을 하자는 거죠.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세계인들을 맞이할 기반 시설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구역 공간 재편 계획을 봤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청사진의 배경에는 어떤 철학이 깔려 있을까요? 이 발표자는요, 이 계획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 정도로 보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림은 이미 하늘에서 그려놓았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서울에서 하는 재개발들이 왜 자꾸 삐걱대고 실패하는 줄 아냐? 그건 바로 하늘이 정해놓은 이 큰 그림, 이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럼 이 계획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시간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지금 당장 국가 지도자가 이 비전을 선포해야 하고요. 2030년까지는 이 계획을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 2030년 이후가 되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국으로 몰려올 거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긴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서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광역 도시 모델, 그러니까 서울을 개조하는 이 방식을 전국 다른 대도시권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서울의 변화는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자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계획, 정말 거대하고 담대하죠? 결국 이 계획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도시의 청사진 하나가 한 국가의 운명, 그리고 세계 속에서 그 나라의 위상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건물 짓고 구역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 설계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새로 쓰려는 이 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